주중에 코리안 더비를 기대했던 분데스리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포칼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마인츠 원정을 갔는데요. 오히려 홈팀 마인츠에 우리 한국 선수 2명은 쉬었고 네. 김민지 선수가 다이어하고 선발로 나와서 조금 경기를 뛰었는데 그 경기에서는 이제 뮌헨이 대승을 했고, 자 이번 주말에 이번에는 진짜로 유력한 코리안 더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정우영 선수의 우니온 베를린. 근데 정우영 선수 우니온 베를린 유니폼 굉장히 찰떡이네요. 네, 잘 어울리죠. 네, 그렇습니다. 레드가 잘 받네요. 네. 이게 단순한 코리안 더비가 아니죠. 지금 우니온 베를린도 잘 나갑니다. 네. 우니온 베를린이 살아났습니다. 지난 시즌에 진짜 망했었는데 챔스 병행하다가 네. 원래 그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어떤 팀을 올린 그런 팀이었거든요. 네. 매 시즌 2부 중위권 승격, 네. 1부 중위권에서 컴퍼 나가고 1부에서 중상위권에서 유로파 나가고 1부 상위권에서 챔스 나가고. 그렇죠. 우르스 피셔 감독이 부임을 네. 해가지고 정말 역사를 썼죠. 이거를 시즌마다 이렇게 차근차근 네. 이런 팀이 없었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했는데 챔스는 무리였다. 그렇죠. 제가 그 손흥민 선수 프리뷰 영상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챔스 안 나가던 팀들이 챔스를 나가는 첫 시즌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정이나 강등도 되고 로테이션도 그렇고 그 대표적으로 우니온 베를린이 그 시즌에 정말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팀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 우르스 피셔 감독이 그만뒀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어떤 재정비를 해서 네. 올 시즌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맞대결을 앞둔 시점에 우니온이 분데스리가 4위입니다. 네. 네, 굉장히 올라왔고요. 바이에른이야 뭐 당연히 뭐 1위를 달리고 있고 경기력에 대해서 뭐 현재서 논란이 있다니 뭐 하니 하지만 네. 그게 챔스에서 좀 져서 그런 거고 리그에서는 6승 2무로 이제 선두 달리고 있고요. 네. 우니온 베를린은 승점 15점 그룹이 3팀이나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레버쿠젠, 우니온 베를린, 프라이부르크 순서로 3, 4, 5위거든요. 그래서 우니온 베를린이 4위입니다. 상당히 네. 상위권에 있는 팀이고 역시 챔스를 병행하지 않는 우니온은 강하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레버쿠젠하고 4승 3무 1패로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요. 프라이부르크까지 승점이 좀 같으면서 챔스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챔스권 경쟁을 하고 있지만 올 시즌에 우니온 베를린은 챔스를 안 나가기 때문에 네. 리그에 좀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바이언, 네. 라이프치히, 레버쿠젠, 뭐 위에 있는 팀들은 다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슈트가르트나.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오늘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좀 보이는 게, 뮌헨은 부상자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우니온 베를린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지금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김민지 선수만 건강하고 네. 나머지 선수들이 좀 다 안 좋잖아요. 센터백들이. 네, 그래서 지난 주중 경기 때는 에릭 다이어하고 선발 이제 그 센터백 조합으로 호흡을 맞췄었는데 지금 나머지 선수들 다 부상이었고 이번에 다이어까지 부상이어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센터백을 5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즌을. 네. 근데 그 중에 2명. 거의 뭐 주전급일 줄 알고 좀 기대를 했던 사인시치랑 이토 히로키는 애진작에 부상당해서 못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지난 경기 주중 마인츠전 기준으로 보면 나머지 2명이 다 빠졌어요. 네. 우파메카노가 경기 전에 근육이 좀 가볍게 안 좋은데 다음 경기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손흥민 선수랑 비슷한 멘트죠. 네. 뭐 그런 멘트가 나오면서 우파메카노가 아예 명단에 빠졌고요. 그다음에 다이어가 김민재 파트너로 뛰었는데 경기 후반에 다리를 잡고 나갔습니다. 햄스트링인지 어딘지 잡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종료 시점 직후에 한 목요일 기준으로는 김민재밖에 없는 거 아니야? 김민재 고래측한가 다음 경기는? 그럴 수 뭐 있죠. 이런 우려를 했는데 최근에 뭐 현지 보도들을 보면 경기 이제 주말을 앞둔 네. 한국 시간 금요일 기준의 현지 보도들을 보면 다이어는 부상이 있어요. 저 빠질게요 하고 빠지더니 터널부터 멀쩡해졌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누워있진 않고 네. 서가지고 경기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이었다. 그러니까 심하지 않다. 그래서 어쩌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상황이고, 우파메카노도 손흥민 선수랑 비슷하게 다음 경기에 쓰려고 주중에 뺀 거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멀쩡해지면 그 선수가 김민재의 파트너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바이에른 뮌헨 내에서 김민재 선수의 존재감이 훨씬 더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 사실 뭐 큰 실수를 했던 경기가 있었지만 바르셀로나전에 밀린 것도 그렇고 좀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 억가를 계속 당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특히 이제 빌트를 중심으로 해서 네네. 김민재 선수도 이거 스트레스 좀 받지 않을까 싶은데 네. 관련해 가지고 언급을 좀 했다면서요? 네, 뭐 저희가 원래 주로 가는데 최근 이번 시즌 초반에 좀 안 가고 있는 동안에 이제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가 날아가가지고 네, 팔품 스토리 이건 기자. 네, 물어봤는데 이제 뭐 그러려니 하는 거다. 왜 그러는지 난 모르겠다. 정확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냥 뭐 하다 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초연한 자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초연한 자세에 앞서서 사실 눈에 띄는 거는 맞다. 억가가 맞다라는 상황 인식이 좀 보여서 좀 재밌습니다. 그렇죠. 좀그 차범근 감독님 같은 경우에 처음 분데스리가를 갔을 때 키커를 중심으로 독일 언론에서 엄청 그러니까 워낙 센세이셔널한 데뷔와 활약을 하기도 했지만 현지 매체에서 굉장히 고평가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랑리스테도 데뷔 초반 시즌에 엄청 높아요. 월클 많이 받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민수 선수한테는 모르겠습니다. 세리아가 수비 축구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세리아에서 인정받은 수비수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뻑뻑하게 좀 하는 것 같아서 물론 실수가 뭐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실수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잘한 경기는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데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스트레스 업은 모르겠지만 인지는 하고 있다는 거네요. 저희가 이제 네. 스트레스를 받긴 받는데 안 받으려고 노력 중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우리는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현지 매체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자고 보면은 키커나 이런 데들이 약간 독일이 좀 보수적인 면이 있는 그런 나라답게 올드 미디어에 자세가 좀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 쓰는 은어로 한번 야마를 잡고 한번 그 방향성이 잡히면은 고집을 부리는 곤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현지 매체에서 이제 투엘 감독의 말 같은 걸로 김민재는 좀 불안한 면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인이 박히면 잘 안 바꾸는 것 같아요. 비슷한 걸로 노이어 못한 지 꽤 된, 그러니까 막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 같지 않은 지 좀 됐는데 늙을 노자 노이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옛날하고는 다르죠. 예. 근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 보고 다 이미 알았는데 현지 매체들이 그걸 인정하는데 좀 더 걸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번 뭐가 정해지면 그걸 바꾸는 데 좀 걸립니다. 독일 매체들이.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정관념 쉽게 바꾸지 않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선수 본인이 뭐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우영 선수에게도 좀 남다른 경기가 될 겁니다. 정우영 선수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천 유스에 있다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그쵸. 바이에른 유스 거쳐서 2군 거쳐서 그 바이에른 뮌헨에서 굉장히 기대를 받던 선수였고 이제 그 슈투트가르트에서 지난 시즌 초반에 중용이 됐을 때도 데려간 사람이 그 바이에른 뮌헨 2군 감독이었던 사람이잖아요. 헤네스. 네, 정우영 선수가 뛸 때. 또 그런 어떤 바이에른 뮌헨의 자장 안에 계속 있는 선수인데 프라이브루크를 팔 때도 이제 바이백 조항을 넣어서 팔았었고 그만큼 나름 좀 기대를 많이 받았던 선수고 본인에게도 좀 친정팀 같은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욕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연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지난 시즌에도 사실 바이에른과의 경기가 정우영 선수가 많이 밀려있는 와중에 좀 드물게 공격 포인트도 나고 잘한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시즌 초반에 계속 밀려있다가 시즌 막판에 나와가지고 골을 연속으로 넣고 막 그랬거든요. 그 중에 한 경기가 친정팀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였고 그날 정우영도 득점을 하고 하면서 이제 팀이 좋은 결과를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영 선수는 좀 바이에른 출신일 뿐 아니라 상대에서도 좋은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 흐름이 나쁘지 않죠. 네. 우니온 베를린에서 선발 4경기, 교체 투입 3경기를 했는데 저 교체 투입 3 중에 하나는 초반 한 20분 정도 교체 투입돼가지고까지 뛴 거기 때문에 거의 뭐 풀타임에 가까운 시간 뭐 60분 이상 네. 이 정도를 5경기 정도 소화하면서 이번 시즌 주전 경쟁이 나쁘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기록을 보면은 올 시즌에 리그에서 7경기 출전해서 한 골을 지금 넣고 있는데 지금 최근 6경기 중에 5경기 선발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홀슈타인 킬 원정 경기에서도 27분에 들어와가지고 뛰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주전 멤버로 활용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최근 그 컵 대회 경기는 또 아예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 바이에른전을 위한 체력 준비도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정우영 선수는 어느 팀에 있든 강팀 상대 맞춤 유닛 같은 느낌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메뉴 때 박지성이 강팀 상대로 잘했던 거랑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공격수지만 전술적인 움직임 많이 하고 네. 상대 압박 많이 하고 이러면서 본인이 골을 못 넣어도 강팀 상대로 팀이 좋은 결과를 냈을 때 감독이 호평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번 시즌 도르트문트 상대로 팀이 이제 승리를 거뒀을 때도 정우영 선수가 선발로 뛰었거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한다면 아마 바이에른 상대로도 여러모로 본인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아시안 게임 때 우리가 가장 강렬했고 대표팀에서 그 데뷔골 넣을 때도 그렇고 이제 왼쪽이나 중앙 쪽 많이 이제 인식하고 계신데 지금 우니온 베를린은 오른쪽에 많이 좀 기용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다재다능한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고 득점을 또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우니온 베를린 자체가 보니까 올 시즌에 순위는 높은데 득점을 많이 못 하고 있네요. 네, 팀 내 최다골 선수가 2골입니다. 네. 정우영 1골 넣었거든요. 네. 네.
한두 골만 더 넣으면 팀 내 시작골 라인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원래 공격 포인트가 좀 많지 않은 게 유일한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팀 플레이도 좋고 공격 포인트까지 간간히 터지면 최고인데 그게 그래도 좀 공격 포지션에 있는 선수인데 너무 안 터질 때가 이제 문제였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 벗어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경기 더 선발 기회를 잡는 동안에 공격 포인트, 뭐 골이든 도움이든 한 두어 개 해주면 정우영 선수는 뭐 팀 내에서 입지가 많이 늘어날 네. 것 같고. 야, 근데 이 기록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니온 베를린이 9골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그 10골도 못 넣은 팀이 분데스리가 1부에 없습니다. 지금 강등권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네, 쭉 내려가 있죠. 네, 그만큼 득점력이 지금 안 좋은 팀인데, 근데 수비가 압도적이네. 네. 라이프치히 3실점이고 그 다음이 우니온 베를린 5실점. 수비력으로 축구하는 팀인데 이런 팀은 오히려 정우영 선수 색깔이 맞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위쪽부터 끈끈하게 이제 상대 풀백부터 견제해주고 네. 이런 플레이를 잘 하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저게 1년 내내 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네. 있는데 안 통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1대0 승리 공식 이진법 축구라는 게 어느 순간 안 되기 시작하면 0대0, 0대0, 1대1, 1대1 하다가 승점 잃어버리고 중위권으로 내려가는 거라서 아마 공격 자원이 좀 더 분산해줄 필요는 있고 네. 그게 정우영이면 이제 완전 굳히는 거죠. 그렇죠. 네, 폴란트 네.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있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챔스 맞춤형으로 데리고 온 독일 대표 출신의 좀 스타 공격수였는데 그게 망하면서 네. 네, 지난 시즌부터 이 망조가 좀 들었죠. 네, 폴란트가 그 모나코인가? 네 그- AS 모나코 있었어요. 그 직전에. 오기 직전에 상당히 좀 그 시즌 모나코 갔을 때 네,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다가 약간 좀 주춤하긴 했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래도 올 때만 해도 기대를 좀 많이 모았던 선수고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손흥민 선수 동갑이거든요. 네, 92년생. 그런데 우니온 베를린 입장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번 시즌 근데 거의 없는 선수 치고 네. 하고 있어서 네. 뭐 이 선수가 좀 살아나고 뭐 라인업에 들어올 수 있다면 이 팀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정우영 선수가 이렇게 되면 지금 오른쪽 윙으로 많이 기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김민재 선수하고 많이 만나겠네요. 예, 그렇죠. 네. 네. 김민재가 정우영을 막는 것뿐 아니라 네. 스타일상 정우영이 김민재한테 덤비는 이런 모습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공을 뺏겠다고. 예, 많은 좀 맞대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영표, 박지성 재현하나요?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 재밌는 얘기 나오게.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 이탈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조합으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김민재 선수의 위치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까지 두 선수가 올 시즌 해왔던 걸 감안하면 좀 많이 맞닥뜨리는 그런 장면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밤이죠. 네, 맞습니다. 11시 반이죠. 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경기인데 많이 좀 지켜보면서 두 선수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